명제 중에서 절대부등식 문제를 조금 덜 풀었죠. 5번부터. 근데 이게 문제는 5번부터가 엄청 시험에 잘 나오는 데예요. 오늘 거를 잘 들으시고 연습도 나중에 실제 학교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구경을 시켜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잠시만. 네? 예. 그 학교 실제 기출 문제가 여기 5, 6, 7번이 되게 어렵게 나와요. 까다롭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 7번은 좀 빼도 되는데 5, 6번이 되게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감안하고 거기다 미리 별표 치세요. 그 5, 6번 스타일이 여러분들 그 등급을 가릴 거예요. 나중에 실제적으로. 재민이 오늘 어떤 수업인가요? 재민이요? 네. 최재민. 네. 여기서 뭐예요? 저희가 이제 네. 재민아, 너 저기 뭐지? 수화 어디까지 했었니? 처음 들어가니? 아, 저 다 했어요. 수화 다 했어? 네, 다 했는데 기우시냐? 우리함수랑 마지막 우리함수랑 마지막 하나 빼고 마지막 거? 마지막 정우였어? 좀 순열 조합? 조합 조합 빠졌고 우리함수 우리함수 빠졌고 그때 결석했어? 아니 그다 듣긴 했는데 어려우니까 빼고 하라고. 어려웠어? 지금 우리 명제하고 있는데? 아무튼 5번, 6번 5번에 보시면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 산술기하의 두 번째 파트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오는 형태예요. 산술기하에 보시면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시험 문제가 x 플러스 3y의 곱과 x분의 3 플러스 y분의 4 이 전체 값의 최소를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스타일이 이렇게 큰 덩어리로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학교 시험에서도. 그리고 요 안에가 학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 요거보다 어렵게. 그거는 나중에 시험 대비 때 연습하면 되는데 일단은 스타일만 기억을 해두면 산술기하에서 실제 실전 문제는 큰 덩어리 두 개의 곱으로 나오는데 그거의 최소값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하죠? 산술기하는 원래 스타일을 보세요.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A 플러스 B의 산술평균값이 곱하기의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두 개의 무더기의 곱인데 큰 그룹의 두 개의 곱인데 그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실제 산술기하에서는 곱셈의 값은 최대값을 구하는 구조예요. 덧셈의 값이 최소값을 구하는 구조고 다시 산술기하에서는 덧셈으로 돼 있을 때 최소를 구하게 설계가 돼 있는 애고 곱셈으로 돼 있는 애는 최대를 구하는 구조라 이거야. 그러니까 구조가 반대로 돼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구조 자체가. 따라서 얘는 이 상태로는 못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푸느냐? 전개하십니다. 전개. 얘랑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해서 얘를 다 덧셈으로 바꾸는 게 핵심 사항이에요. 근데 이걸 덧셈으로 바꿔도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건 학교 시험 문제고. 여기까지 됐지? 얘랑 곱하면 3이 나올 거고 얘랑 곱하면 y분의 4x가 될 거고 이해되죠? 얘랑 곱하면 x분의 9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여기에 12가 돼요. 자세히 보시면 3하고 12는 이미 결정된 값이에요. 그래서 15라는 값으로 결정하면 되고, 이때 요 값 x분의 잘못 썼네. y분의 y분의 4x 플러스 x분의 9y의 요 값, 요 두 개가 덧셈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자세히 보면 얘랑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곱할 텐데 얘와 얘가 역수관계로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사라지게 되겠지. x값하고 y값에 상관없이. 그럼 학교 시험 문제는 어디서 어렵게 되느냐? 요거하고 요게 역수관계가 잘 안 보이게 해놔요. 아니면 역수관계를 내가 인위적으로 일정한 값을 더하든지 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 변형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형태로 나와서 어려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지금 노하우로 다 가르쳐주는 거야 한 번에. 시험 때도 아닌데. 따라서 이 값은 15 더하기 얘랑 요게 있구나. 이 값은 요 값은 뭐보다 크거나 하냐면 2 루트 y분의 4x 곱하기 x분의 9y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따라서 얘가 약분돼요. x는 x끼리, y는 y끼리. 요 안에 남아있는 값이 36이죠. 따라서 6으로 나올 거고 루트를 벗고서 12가 되니까 얘가 12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지. 요 값 전체가 1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20 전체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27이 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27. 요거 계산하면 27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20 전체가 27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게 설계가 돼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요런 식의 형태가 실제 시험 문제다. 그리고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탄수기하 평균의 기본 구조는 더하기로 되어 있는 값은 최소값을 구하게 되어 있는 거고,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건 최대값을 구하게 되어 있는데 얘 왜 전개해야 되느냐? 곱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최소를 물어봤다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거를 전개를 해서 더하기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지? 자, 그 다음 2번 역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다. 얘도 엄청 어렵게 낼 수 있다. 학교에서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4x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의 최소값을 원합니다. 이 문제의 특징은 둘 중에서 누가 더 자주 나옵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5대 5예요. 이쪽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학교가 있고 이쪽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둘 다 동시에 내는 학교도 있긴 한데 그거 드물고 둘 중 하나의 스타일로 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는 얘가 핵심이에요. 얘가 가장 큰 힌트예요. 얘를 보면 x 플러스 3이 0보다 큰 거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x 플러스 3이 여기 있어.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서 봤듯이 얘네들은 산술기하가 원활하게 되려면 약분되는 역수 구조여야지 좋아. 이해됐어? 얘도 역수 구조여야 돼. 근데 여기가 4x야. 그 얘랑 곱한다고 해서 역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럴 때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없으면 만들어놔요. 이게 고등학교의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일수록 없으면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더해서 만들었으면 그만큼 빼주면 원래 식값은 안 바뀐단 말이지. 빼서 만들었으면 그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어려운 말로 하면 식을 적절하게 변형하는 거를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연습해서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수학을 잘해요. 식 변형을 잘해라. 되게 촌스럽게 얘기하면 없으면 만들어 이렇게 돼요. 그게. 그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이게 핵심이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 약분되게. 그럼 실제로 얼마 해준 거야? 12를 쓸데없이 더해준 거예요. 원식에서.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12 해주면 된다고. 내 말 뜻이 그거예요. 없으면 만들어주라는 게. 이거 나머지 거 그대로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 노란색이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요 놈만 생각하는 거죠. 요 놈만. 왜 이거는 고정, 아까 얘처럼 고정값이니까 15처럼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그럼 요 식 전체가 양수 조건이고요.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양수 조건인 상태니까 산술계를 써서 2 루트 4에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 역시 약분이 될 거고요. 정상적으로 루트 4니까 이 식 전체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식 전체는 뭐보다 크거나 같게 돼요? 여기 전체가 4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되세요? 근데 요게 근본적으로 이제 핵심 내용은 담고 있지만 학교 시험은 이거보다 더 까다롭게 출제한다는 거예요. 더 잘 안 보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시험 대비 때 가서 부지런히 연습하면 되고 일단은 이 기본 틀 자체를 기억하라 이거야. 기본 틀. 산술계에서 실제 나오는 문제는 이런 식이에요. 요거 뭐라고? 더하기일 때 최소를 원하는 거, 곱하기일 때 최대를 원하는 게 산술계의 기본인데 곱한 값의 최소를 구하라니까 이상하다. 그 이상하면 어떻게 해?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니까 전개하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전개죠. 전개. 이 문제의 핵심은 전개하는 거고 전개 왜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전개를 해서 보면은 저절로 여기가 역수관계가 되는 애가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두 번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얘 자체가 범상치 않다. 얘 옮겨서 놓고 보면 얘가 산술기하는 기본이 역수관계가 돼서 날아가야 좋은데 안 날아간다. 안 날아가면 없으면 만들어. 이렇게 돼요. 적절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그만큼 보상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12를 더하는 셈이 됐으니까 12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잘해야 고등학교를 잘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변형하는 거에 그냥 매 순간 변형을 해야 되는 거는 고2 되면 계속 나와요. 고2 때. 고2 2학기 때 되면 다 이런 문제예요. 변형식. 식을 적절하게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문제가 거의 60% 정도가 나와요. 시험 문제. 그게 이제 수학2라고 하는 단어인데 수학2 단원의 60%는 다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연습해둬라 이거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다음 16번도 엄청 자주 나온다 그랬죠? 16번은 이제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에 관해서 나오는 건데 요즘 트렌드죠. 요새 코시의 전성시대예요. 되게 잘 내요. 6번 코시-시바르츠 부등식. 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원이 혹시 이거 나한테 읊어줄 수 있나? 코시-시바르츠 부등식 외웠나? 기억이 안 나요. 야, 지금 복사하게 니네 저기 뭐지 학원 방학 선물이 기다리고 있거든. 누구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학원 방학 있는 거 알죠? 29. 못 들었나? 내가 얘기 안 했어. 29일부터 1월 1일까지 학원 방학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왜 빼먹었지 니네만만? 29일부터 방학이에요. 그래서 방학 선물로 복사기에서 열심히 돌아갔어요. 자, 코시-시바르츠 그거 다시 한번 외워보자.
여기 등장인물은 4명이야. A와 B와 X와 Y 이 등장인물 4명이고 얘가 어려운 이유는 얘네들의 정체가 아까처럼 양수라는 등 이게 특별하지가 않아. 매우 평범해. 실수값 치면 다 돼. 실수면 다 돼서 되게 어렵다고 그랬죠. 왜? 딱히 실수라는 얘기를 안 해도 실수인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언제든지 무방비 상태에서 쿠시시바르츠 부등식을 써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식 자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이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기억하시죠? 여기서 더 어려운 건 뭐라고 했어?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아 얘들이 야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외울 거 외워야 돼. 예림이 등호 이거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어? 안 해왔고 예은이는? A, Y. 그렇죠. AY와 BX가 같아질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 등호 성립 맨날 물어봅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럼 잠깐만. 산술기하는 기억해? 얘들 큰일 나는 애들이네. 산술기하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이거 왜 자꾸 들어가니? AB보다 크거나 같다.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우리 오늘 처음 온 재민이 언제 성립해? 다 빼었다며 여기는. 너 무리함수하고 경우의 수만 하면 된다며. 이래. 언제 돼? 다현이 언제 돼? 이거 저 이제 찾아보고 있네. A와 B가 야 얘들아 이거 영상 다시 가서 봐봐. 이거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내가 되게 강조했어. 이거를 내가 대신 외워줄 수는 없잖아. 내가 강조하면 니네가 책에다가 표시를 해서 외울 생각을 해야지.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등호가 요거라는 거 잘 물어봅니다. 학교 시험에서 언제 되는지. 왜냐면 요새 물어볼 게 없어. 애들이 너무 잘해서 막 구석탱이를 물어보는 거야. 평상시에 신경도 안 쓰는 거를.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얘가 코슈시바르츠 부등식의 뜻이었어요. 일단 이거라도 좀 외워야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숫자 카드가 이제 4개가 등장한다. 등장인물이 4명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자, 첫 번째 문제 6-1번 A제곱과 B제곱의 합은 5이고 이렇게 친절한 문제 없습니다. 연습이니까 이렇게 나오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언제나 45일 때 그때 AX 플러스 BY의 최대치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됐죠. 이거는 거의 드라마 같은 문제입니다. 드라마 같은 문제라는 건 뭐야? 이 세상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쉬워. 이렇게 내는 학교는 없어요. 아무데도. 얘를 변형시키든지 얘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든지 아니면 특히 요게 너네 저기 수상 마지막 단원에서 배웠죠. 이거 뭐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원이에요. 이 원이잖아요. 원방입니다. 원의 방정식.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원의 방정식의 형태랑 똑같기 때문에 막 내 눈에서 잘 안 보여요. 이 원방이에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왜냐하면 AX 플러스 BY의 최대값 그거를 K라고 놓으면 이건 직방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건 원의 방정식이고. 내 말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얘는 뭘까요? 원점으로부터 A, B까지의 거리죠. 이 점과 원점과의 거리예요. A, B라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게. 정체를. 그럼 뭐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문제는 드라마 속에나 존재하는 문제다. 너무 쉽잖아. 그냥 공식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여기 이 값이 5야. 이 값은 45고 그게 내가 원하는 ax 플러스 by의 제곱의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는 뭐예요? 소인수분해하면 3하고 5의 전체 제곱이죠. 그치요?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요 값은 15가 되겠죠? 따라서 요 값의 최대값은 얼마? 15.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되니 안 되니? 여기서 학교 시험 문제는 그나마 좀 학교 시험 문제답게 풀고 싶으면 이렇게 돼요. a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고 이 값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할 때 m 마이너스 스몰 m의 값을 구하시고 하면 그나마 좀 쉬운 학교. 이 근처로 따지면 수원여고 정도의 시험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면. 그러니까 그냥은 절대 안 내버려. 그냥은 절대 안 내보고 최대값이 라지 m이고 최소값이 스몰 m일 때 이 값은 얼마냐. 그러면 애들이 순간 당황해. 아니 나는 최대만 배운 적이 있는데 최소는 어디서 구하지? 이렇게 돼요. 이게 좀 미련한 거죠. 잘 보세요. 이거 어떤 값이죠? 하나의 값이지. 그치? 그러면 이 얘기인 뜻은 뭐냐면 이걸 k라고 하면 k의 제곱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어우, 15의 제곱. 다른 말로 하면 2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 식은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가져요? 플러스 15에서부터 마이너스 15까지 가는 거죠. 부등식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얘 이쪽으로 넘겨서 합차로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답이. 여기까지 이거 수상에서 다 배운 거야. 이거 또 설명하게 하지 마.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합차로 인수분해 돼서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야? 15.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5. 두 개를 빼라 그랬으니까 30. 이렇게 나와. 이게 그나마 제일 쉬운 버전. 호시예요. 그러니까 누누이 강조하지만 산술기하랑 호시 시바르치 부등식은 어렵다. 생각보다 까다롭게 출제해. 시험 이런 연습하는 어떤 개념서라든가 문제집 문제보다 어렵게 출제합니다. 왜? 애들이 그 정도는 이제 다 푸니까. 이해됐어요? 애들이 다 놀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요. 어저께도 누구 상담하다가 내가 그런 얘기를 꺼냈는데 장항고 여기 장항고 지원하는 사람 많죠. 올해 장항고는 100점 아니면 1등급을 못 받아요.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1등급 받으려면 장항고에서. 장항고가 원래 그런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지금 1학년이죠. 지금 1학년 들어간 애들 중에 전략적으로 장항고 선택해서 들어온 애들이 됐단 많아요. 내 생각에는 한 15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내신 1등급 따겠다고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는데 뭐 쉽게 막 특목고도 가거나 아니면 자사고 정도를 갈 수 있는 애들이 전략적으로 동네에 남아서 장항고나 대평고로 대거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트렌드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서 이제 방심할 수 있는 학교는 아무데도 없어. 영봉여고 이번에 영봉여고에서 100점짜리 14명 나왔어. 한 학교에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이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어요. 14명의 100점이에요. 영국에서. 만만한 학교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되게 좀 뭐라 그러지? 지금 막 중학교 사고방식으로 막 어제 그 아이도 내가 조금 약간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진짜 안타까운 거야. 걔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되게 많으니까. 그 예비고 정도 왔다. 니네 시기쯤에 예비고를 들어왔다라고 하면 보통 학교 내신이 대부분 수학 같은 경우 100점 있든지 아니면 하나 정도 틀리든지 뭐 그런 애들이 들어와.
우리 학원에서 일찌감치 고등학교 수업을 듣는 애들은 중3 여름방학 때부터 우리 학원에서 저기 수상을 들었다. 그럼 학교 내신은 그냥 괜찮은 내신인 거예요. 잘 해요. 근데 그 중에 머리가 좀 약간 수학적으로 반짝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이 보통 시험 대비를 얼마큼 하냐면 수학 같은 경우 2주 정도 하면은 100점이 나오는 애들인 거야. 바짝 공부해서 2주만 공부하면 그러니까 시험 발표 나고 뭐 예를 들어서 한 2주 전부터 공부 좀 하고 학원에서 주는 건 좀 그때서야 뭐라 그럴까 본격적으로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 잡고서 푸는 거죠. 그때 막 2주 동안 그 100점 나오는 애들인 거야. 평소에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고등학교는 절대 그런 애도 없다. 만약에 고등학교 공부를 2주 해서 100점이 나왔다? 걔는 서울대 갈 수 있는 애예요. 네, 서울대 갈 수 있는 애예요. 그 정도 급이면 고등학교 공부를 2주 해가지고 100점이 나온다고 치면. 이해돼? 그러면 학원 다닐 필요가 없지. 지 혼자 공부해도 서울대 갈걸 걔는. 마음 먹으면. 보통 사람들 근데 이거 겁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학교에서 100점 맞다가 뭐 수원여고 같은 데 가서 몇 점 나오는지 아세요? 100점 맞으면 60에서 70 받아요. 중학교 마인드로 그대로 시험 치면 방금 얘기했던 그 중학교 마인드 2주 정도 공부하고 아 이제 시험이네 시험이 진짜 코앞에 다가온 것 같네 중학교식으로 2주 공부하고서 고등학교 시험에 덤비면 60에서 70 나온다고 80점대 애들이 다 50점이야 중학교 80점대 애들은 50점 나와 50점대 나와 고등학교 문제를 무섭게 생각하는데 니네 명제 풀 때 말 자체를 이해 못해서 못 푸는 것도 나한테 질문하는 애들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고등학교는 니네가 문제 뜻을 이해를 못하는 니네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로 되어 있는 문제들도 많아 처음 들어본 단어들로 되어 있는 거 문제 뜻을 모른다고 뭘 말하는지 게다가 수학적인 의미까지 들어가 있으면 더 모르겠지 그래서 고등학교는 아무리 못해도 이 동네 어디를 학원을 가도 이 동네뿐 아니라 어느 학원을 가도 한 달 준비해 한 달 진도가 한 달 전에 다 끝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동안은 뭐 하냐 진짜 별의별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거예요 최소한 만약에 내가 시험 준비를 한다 여러분들 교과서 2번 내지 많으면 3번도 풀어야 됩니다 기본 2번 풀어요 우리 반 애들 요번에 시험 칠 때도 교과서 아무리 못 푼 애도 2번은 풀어보고 갔어요 그쵸? 교과서 문제도 모아놓고 나면 한 100개 돼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는 탈탈 털면 100개 정도 돼요 그 다음 이 근방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작년치는 최소한 한 번씩은 풀어야 되죠 그쵸? 그러면 그 학교만 해도 한 14개에서 15개 정도 나와요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로 된 거 14개 되지 15개를 푸는 거죠 그 다음 여기 흔적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대비 교재라고 해서 여기 있네 기출 A 이건 해설만 남아있네요 문제집은 다 있고 이렇게 시험 대비 교재 있어요 이거 근데 이거는 작년 건데 지금 올해 거는 저기 책장 가면 볼 수 있는데 단원별로 돼 있어요 그 일찌감치 풀게 할 겁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집합이 한 거 명제가 한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수가 한 거.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시험 대비에 해당하는 단원이 최소한 2개 반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집합 명제하고 함수 일부가 들어가거든. 2개 반 정도 되는 거야. 1학기도 마찬가지야. 2개 반 정도가 들어가. 근데 이 한 권당 집합 한 권당 문제가 대략 몇 개냐? 500개에서 600개 정도가 있어. 많은 건 700개, 1000문제까지 있어. 고등학교 2학년 거는 1000개야 문제가. 이 책 한 권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500개라고 쳐도 2개 반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1250개죠 문제가. 그렇죠? 그거만 푸나요? 아니요. 이 주변 말고 이제 수원으로 쭉 넓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영통에 있는 학교라든가 수지에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출문제집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것도 푸셔야 돼요. 거기도 한 학교에서 한 20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풀어야 되는 게 뭐예요? 만약에 진짜 성실한 학생이어서 풀어야 된다면 대략 문제를 몇 개나 풀어야 돼요? 한 1,500개 정도 풀어야 돼요. 한 달 동안 풀 수 있을까요? 1,500개? 쉽지 않습니다. 왜? 수학만 보는 거 아니잖아.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죠. 또 과학도 있죠. 할 거 하면서 한 달 진짜 바빠. 진짜 바빠. 그렇게 해도 100점이 나온다는 보장은 사실 없죠. 왜? 맨 마지막에 더하기 갑자기 또 우리 반 아이가 또 마지막에 더하기 안 했다든가, 응? 마지막에 답체크 잘못됐다든가 이래가지고 틀린 사람도 있거든. 다 풀어. 별의 별놈이 다 나오는 게 시험이거든. 이게 100점은 쉬운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100점은. 자, 그걸 학원에서도 붙여놓잖아요. 고등학교에서 100점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거를 영국여고가 올해 14명이 해냈다는 거예요.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영국여고가 문제가 쉽지도 않아. 이 동네에서 쉬운 편 아니야. 동호, 영복은 안 쉬워. 문제. 남부로 따지면 동원고, 여기 수성고. 이 네 학교는 문제가 쉽지 않아. 근데 거기에 누가 가세를 했어? 올해부터? 장안하고 대평이 가세를 한 거야. 장안 같은 경우 문제가 대폭 어려워졌죠. 왜냐면 중간고사 때 쉽게 내봤는데 100점짜리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예상외로.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계속 난이도를 올려. 그래서 계속 100점이 나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갑자기 겁을 확 줘버렸는데. 자, 고등학교를 우습게 보지 마라. 여기 다니는 애들 중에서 뭐 60점으로 빌빌거리고 저 4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이런 애들 중학교 때 다 100점 정도 맞아봤던 애들이야. 애들 중학교 100점은 껌이야. 왜냐? 그 간단한 원리를 알려줄게. 수상 배웠지? 수상의 70%가 중학교 내용이야. 실제적으로 새로운 내용은 30%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중학교는 3년 동안 배웠잖아. 고등학교는 몇 개월 만에 배워요? 그러니까 뭐 길게 따져봐야 6개월이죠. 한 학기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몇 개월이야? 한 4개월, 5개월 만에 배우는 거예요. 니네들 3년 동안 하는 거를 한 학기에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 압축된 거예요. 6배 압축된 거예요. 6배. 내용이. 이해돼요? 6배를 압축시킨 게, 근데 그 압축이 고1 1학기가 제일 쉬운 거고, 가면 갈수록 새로운 과거에 배웠던 게 줄어들고 새로 배우는 게 늘어나는 거고, 생전 처음 보는 것도 배우고 있고, 지금 집합 명제가 생전 처음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런 애들이 계속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 거를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100점 받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 얘기인지 시간 내에 풀어야 돼요. 똑같이 50분 주는데 중학교처럼 그렇게 심플한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문제 계속 막 3문제씩 나오고, 절대 비슷한 거 안 나와. 다 다른 문제. 그걸로 20개에서 23개 정도를 채워. 평균적으로. 쉽지 않다. 6-2번 별표. 요게 그나마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제대로 봤어. 이거죠? 이게 왜 코시가 되느냐? 아무런 멘트도 없는데 여기 지금 X니 Y니 이런 게 실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자체가 그냥 시험 문제인 거예요, 단독으로. 근데 X랑 Y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X하고 Y의 제곱이 20을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런데 EX 플러스 이걸 만족하는 X하고 Y의 값들 중에서 X 값에다가 2배 치고 Y 값에다가 4배 친 거에 최소치를 계산해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콜? 여기까지 됐어? 이거를 나는 눈치를 채고 호시로 생각할 수 있다. 요게 A고 요게 B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언제나 뭐보다 크게 나왔다? 2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하고 그거보다 크게 나왔다. 이해됩니까? 마음에 들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 계산하면 되죠? 이거 얼마야? 20 얘는 얼마야? 20 그것이 어떤 숫자에 완전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 아까처럼 그대로 다 표현하면 얘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20 된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지? 요게 이제 학교 시험 문제 그나마 유사한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자 이번에는 얘를 관점을 달리해서 풀어볼 거예요. 관점을 달리해서. 내가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원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직선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도 생각해야 돼요. 고등학생 때는 한 문제를 한 가지로만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얘 원 어떤 원입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0인 원이죠. 맞습니까? 게다가 2x 플러스 4y를 하나의 값 k라고 했을 때 나보고 뭐를 구하라?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랬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얘는 조금만 생각하면 얘 좀 넘어가서 4로 약분을 한다고 치면은 기울기가 음수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때 y절편 값이 이게 번잡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분의 k 이렇게 된다 이거잖아. 요 기울기 요거 y절편 이해됐어? 그러면 요 y절편의 최소값에 해당하는 거잖아. y절편의 4배를 원하는 거잖아 이 사람. 맞지? 따라서 요게 y절편인데 이 y절편의 최소를 구하면 k의 최소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어떤 x하고 어떤 y로 되어 있는 직선이어야 돼?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직선하고 원하고 만났을 때지. 서로 공통의 x하고 y를 갖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내 말 따라왔어? 그럼 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부터 이런 직선도 되는 거지. 이런 직선도 되는 거야. 왜? 여기 있는 점 x하고 y가 요 식을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요게 k 값이 이게 y 절편에 해당하는 거야. 그 y 절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말하는 거지. 그럼 그거 어디 있어? 여기. 빨간색으로 할까? 여기. 여기 있는 거잖아. 그때 요 y 절편이 뭐야? 그게 4분의 k인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요 y 절편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기에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웠다. 이거 접했을 때잖아. 요 점에서 접했을 때. 따라서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 빨간색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20이 나올 때의 k 값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0,0에서부터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k 이퀄 제로까지의 거리가 루트 20일 때 딱 떨어지게 반지름일 때 여기까지 콜? 이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걸 내가 구경시켜줄게. 그러면 거리 d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루트 21 맞습니까? 0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k 이퀄 루트 20 이렇게 될 때죠. 따라서 절대값 마이너스 k랑 그냥 k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값은 20일 때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절대값 k가 20일 때니까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더 정확하게 하면 이 거리가 요게 짧은 것도 포함시켜야 되니까 굳이 좀 더 한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거리가 루트 2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작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같으면 여기나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헐 여기까지 됐어? 또 요렇게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지금 여기까지 됐지? 따라서 이거의 값은 어떻게 돼? K는 마이너스 20에서부터 플러스 20까지. 되니까. 답이 똑같죠? 네.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으로 풀어도 똑같고요. 원과 직선의 상관관계로 풀어도 똑같습니다. 답은. 이해됐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방에서 나온 문제를 거꾸로 코시-시바르츠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만 맞아 떨어지면. 이 둘은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지원이 이해돼?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거 영상 녹화한 거 줄 테니까 여러 번 다시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원방하고 다시 비교해서 쫓아가서 다시 풀어보세요. 코시로 풀어보기도 하고. 이해됐어요? 네, 두 개 같은 문제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거는 관점을 달리해서 풀어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고등학교 문제는. 그래야 등급을 가르는 문제를 풀 수 있어. 와, 밖에 추워가 보네. 이렇게 바로 온도가 내려가는 게 느껴지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필수의 7번은 오히려 쉬워요. 뭐 이런 거 애초부터 싫어하는 학생도 있긴 한데 이렇게 응용 문제, 활용 문제를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긴 한데 길이가 800인 줄을 모두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의 밭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직사각형 밭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줄을 더 쳐서 뭐 이런 식으로 9회까지 나눠놨대. 그러니까 요 흰색 선들이 다 그 800m짜리 줄인 거야. 줄로 땅에다가 이렇게 구획을 나눠놨다 이거지. 영역을. 밭 전체 넓이가 최대일 때 뭐를 구하나? 밭 전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건가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얘는 일단 나한테 가로나 세로라는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길이잖아. 그러면 길이가 0보다 크다는 게 내 눈에 들어와야 되죠. 마이너스 길이는 없잖아. 이 세상. 길이는 다 플러스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물어봤으니까 두 개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A라고 해도 좋고 X라고 해도 좋고 그럼 얘는 또 다른 거니까 Y라고. 궁금한 거를 미지수로 묻는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철칙이잖아요. 내가 궁금한 것을 미지수로 묻는다. 마음에 들어? 여기까지 됐어? 밭 넓이가 최대다. 그럼 밭의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니까 여기는 Y고 Y고 그럼 넓이는 X 곱하기 Y X 곱하기 Y가 최대가 될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때의 X값과 Y값을 구하라. 얘네들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힌트가 있죠. 조건이 최초에 이 줄의 길이는 어디를 벗어날 수 없어요? 800이에요. 정확하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요걸 아직 안 썼죠. 줄 길이. 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줄의 길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생긴 x짜리 이 길이와 이 길이 몇 x죠? 줄의 길이는 2x 더하기 맞습니까? y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필요하죠. 줄을 세로로 다섯 개 필요하죠. 5y를 하면 언제나 8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산술기하가 떠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2x 플러스 5y의 값은 언제나
2 루트 2x 곱하기 5y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값이 얼마예요? 무조건 800이죠. 이 값이 무조건 800이니까 따라서 루트 10 곱하기 x의 y 값은 4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제곱하면 10xy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xy의 최대치는 400 곱하기 400에서 16 0 0 0 0 3개만 쓰면 되겠죠? 10으로 약분했으니까. 넓이가 근데 넓이 최대를 구하는 게 아닌가? 쏘리 미안. 하다가 뭘 구하는 건지 까먹었네. 가로하고 세로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등호.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건 최대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게 등호가 성립해요. 최대라고 했으니까 등호가 성립될 때의 x하고 y가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아, 여기 잘못 구했어. 이거 16,000 구할 필요가 없는 건데 구했다고. 하다가 까먹어서. 여기까지 됐지? 그럼 x하고 y 이거 언제 등호가 성립해요? 이 값하고 이 값이 서로 같을 때, 이 x와 5y의 값이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2x 플러스 5y의 값은 얼마여야 돼요? 80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둘이 똑같은 값인데 800이 됐으니까 얘도 400이고 얘도 400이라는 뜻이잖아. 따라서 x는 얼마여야 돼? 200. y는 얼마여야 돼? 80. 이때 최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해되냐 안 돼? 예은이 어려워? 표정이 안 좋은데? 다행히 이해돼? 아, 내가 여기 이거 중간에 새끼로 세서 그래. 애들이 헷갈리게. 이거 X표. 미안. 내가 하다가 내가 뭐 보는지 까먹었어. 이거 X표.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보지 마. XY가 이 값이 최대가 될 때, 그럼 언제야?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거잖아.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을 때,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 중간에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고 그냥 끝까지 이상한 답을 구하고 앉았었던 거야. 필요 없는 답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둘이 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둘이 같은데 합하면 800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400, 얘도 400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얘네 둘이 같을 때 왜 응? 그 EX랑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게 산술기하였잖아요.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큰지. 그럼 비교하려면 어떻게 돼요? 크기 비교는, 수학에서 크기의 비교는 기본이 뺄셈이에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면 플러스가 나올 것이고,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면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에요. 빼보면 돼요. 이해됐어요? 또 양수일 때는 특이하게 양수일 때는 제곱을 해서 비교해도 돼요. 이해됐어요? 기억하죠? 지난번 절대부등식 기억해요?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다면 A의 제곱도 B의 제곱보다 클 것이다. 기억나?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잘 써먹지 못하는 그거. 이 두 개가 크기 비교할 때 써먹는 것들이야. 아, 하나 더 있어. 나눴어요. 나누기. 아, 그걸 설명해줘야겠다. 이 수학의 기본. 수학의 기본. 이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숨어져 있어요. 숨어져 있어서 따로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게 있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수원 수투를 배우면 그렇게 빼기를 한다?
뺄셈을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뺄셈에 집착할까? 수학에서는 수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숫자가 변했을 때. 수의 변화라는 거는 딱 세 가지죠.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아니면 변화가 없이 일정하느냐. 이런 거를 궁금해합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수의 크기 비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옛날 거랑 지금 거를 비교했을 때 지금 게 커졌으면 증가고 옛날 게 크면 감소한 거니까 같은 말인 거예요. 크기를 비교해야 증가인지 감소인지 일정한지를 알 수 있어요. 내 말 이해됐습니까? 이거 이해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세역과 가격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얘기 잘했어요. 질문 잘했어요. 이게 어제고요. 이게 오늘이에요. 이게 과거를 대표하는 거고 이게 현재를 대표하는 거예요. 미래도 있겠지. 어딘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새우 가격이 어제 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600원이 됐어요. 값이 올랐어요? 줄었어요? 이거는 5살짜리한테 물어봐도 알아. 인간의 본성인 거야.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저절로 아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했던 거지. 인간은 저절로 이거를 뭐를 통해서 해봤냐면 이게 낮은 거고 이게 낮은 거고 이게 처음 거거든. 헐? 그래서 낮은 거에서 처음 거를 뺐을 때, 즉 600원에서 500원을 저절로 인간은 알아서 빼고 있더라 이거지. 머릿속에서. 그랬을 때 이것이 플러스가 나오면 인간은 증가했다라고 인지하는 거야. 알아차리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어제 500원이고 왜 이래? 오늘 여전히 500원이면 낮은 거 빼기 처음 거를 해봤을 때 0이 나오면 얘는 변화가 없음. 일정 이렇게 인식해요. 변화 없음. 오늘 어제 500원이었는데 오늘 400원이 됐어요. 세일했어. 그러면 낮은 거니까 400 마이너스 500을 하면 얘가 음수가 나오면 이거를 우리는 감소했다라고 인지해요. 줄었다. 자동으로. 그때 나오는 게 크기 비교예요. 이게 크기 비교를 해서 크기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맨날 낮은 거에서 처음 거 뺍니다. 그 낮은 거에서 처음 거 빼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x2 마이너스 x1 이지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 x, 이게 처음 x인 거예요. 오늘 많이 봤지? 또 y2 마이너스 y로 한 게 나중 y에서 처음 y 뺀 거야. 근데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 뭐만 하면 이거 뭐야? 기울기. 이 기울기야. 기울기는 뭐를 비교하고 싶은 거냐? x의 변화와 y의 변화 사이에 비율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변화의 비율,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 수학 변화율. 갑자기 근본적인 수학의 근본적인 거에 들어가 버렸는데 이해됐어? 이때 이게 나중 거 빼기 처음 거를 해도 되지만 뭐도 있냐면 나중 거 나누기 처음 거 빼기가 잘 안 되는 애들은 나눗셈을 해도 알아. 나눗셈을 해도. 자 600원 500원 1보다 작죠? 그쵸? 그러면 나중 게 더 큰 거예요. 이해됐죠? 500원분의 500원 나누기 해도 돼요. 이거 1 나오죠? 똑같은 겁니다. 400원분의 500원 1보다 크죠? 그럼 분자가 더 큰 거잖아요. 그쵸? 이해됐어요? 그럼 왜 줄어든 거예요? 나누기로도 크기 비교를 한다 이거지.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하는 건 뺄셈과 나누기가 대표적이야. 그런데 얘처럼 루트 있는 거는 제곱을 해서 빼도 똑같다 이거야. 왜? 절대부등식에서 나왔었잖아. 제곱을 해서 빼도 된다. 그러면 얘 제곱해봐. 2분의 a 플러스 b 원래대로 돌아와서 제곱 루트 ab의 제곱 이거 빼와서
누가 큰지 알 수 있잖아. 플러스 나오면 왼쪽이 큰 거고 마이너스 나오면 오른쪽이 큰 거야. 콜? 여기까지 됐어? 이해하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빼기 ab 마음에 들어? 여기까지 됐어? 예림이? 그리고 얘 4분의 얘 올라가. 그러면 뭐 나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오지?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4분의 a-b의 완전제곱 맞아요?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맞지? 그럼 얘 언제 0돼? 언제 0이 되느냐? 언제 되긴 언제 돼? A하고 B하고 같을 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등호는 여기서 나오는 등호는 언제 되는 거야? A하고 B하고 같을 때예요. 그래서 이리만 이해돼? 이제? 왜 A하고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지? 네,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그랬거든요. 책에 써 있으니까 안 읽는 거예요. 개념 플러스 유형에 이거 증명이 돼 있거든요. 이 식이 이렇게. 근데 내가 이게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증명은 아니어서 여러분들한테 맡겨봤는데 여지없이 안 읽네. 여러분들은 비싼 돈 주고 책 사서 책을 다 안 읽어요. 내가 말하는 것만 봐. 신기할 정도로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해됐죠? 네.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한테 풀 기회를 줄게. 그리고 질문도 좀 받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